야채는 괜찮은데요. 과일을 갈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일을 갈아 드시는 것, 또 과일을 즙만 드시는 것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것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요. 우리 몸의 흡수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과일은 과당이라는 당을 함유하고 있어서 간으로 직행을 해서 지방간을 만들어요. 비만인 분들, 대사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과일 중에서도 과일을 즙으로 만들거나 갈아 먹거나. 안녕하세요. 방송대 지식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분당에서 나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이고요.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 닥터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침 식사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바삭하게 구운 흰 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콘프레이크에 우유를 말아서 후루룩 마시듯이 빨리 드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드시는 아침은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망치고 다이어트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놀라우실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정제된 탄수화물 위에 아침을 드시면 우리의 몸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아주 심한 인슐린 분비를 만들면서 지방을 차곡차곡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제가 4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자, 단백질 그러면은 참 어렵고 또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챙겨 먹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단백질이 의외로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쉬운 단백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단백질은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2가지가 있어요. 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요,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로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서 2대1로 균형을 맞춰서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이런 단백질 위주로 드셔야 되냐면요, 단백질은요, 혈당을 아주 적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 천천히 올라간 혈당을 점심 때까지 또는 점심 이후까지도 잘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고 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단백질 그러면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이런 분도 계신데, 고기 말고 단백질이 많이 있죠. 가장 흔한 동물성 단백질은 이제 계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자연 치즈 같은 유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야채 샐러드에다가 뭐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것도 좋은 단백질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선의 흰살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단백질이 돼요. 그리고 단백질 그러면은 동물성만 생각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고기 이런 것만 생각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에서 가장 흔한 것은 콩이죠. 콩은 정말 좋은 단백질이고, 또 여기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이 탄수화물은 혈당을 갑작스럽게 높이지 않는 탄수화물,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 탄수화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저항성 전분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성 전분 복합 탄수화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흔히 콩을 자체로 먹는 대두 참 좋고요. 낫또 같은 것들도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낫또는요, 살아있는 생유산균을 먹을 수 있고 콩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과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두부 같은 것들도 콩으로 만들지만 훨씬 더 먹기 편하고 보관도 쉽고, 그리고 단백질의 흡수도 더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부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고요. 또 콩류 중에서는 또 정말 내가 바쁘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정말 후루룩 먹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무가당 두유 추천드립니다. 막 주스나 이런 단맛 나는 음료 말고요, 무가당 두유 드시면은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식물성 단백질은 콩류예요. 그리고 대두, 그리고 두부, 낫또, 그리고 무가당 두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좋은 식물성 단백질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 단백질이 들어있어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시금치에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또 뽀빠이가 먹고 이렇게 힘도 쓰고 근육도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버섯을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버섯은요, 산에서 나는 소고기, 산에서 나는 스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섯을 충분히 드시는 것들은 섬유질과 단백질, 그리고 버섯에 비타민 D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상당히 이로운 음식이에요.
그리고 호박씨라든지 아몬드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것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백질,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편하게 준비해 놨다가 아침에, 바쁜 아침에 드시고 나간다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아침 식사에서 강조드리는 건요, 유동식을 주의하자는 거예요. 유동식이라 그러면 후루룩 먹고 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죽, 그 다음에 뭐 누룽지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음료들이 있어요. 아침에 먹기 편하게 나온 음료들. 그래서 후루룩 먹고 나가고, 또 요즘에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혼자 사는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침에 믹서기에다가 뭔가 막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주스 넣어가지고 쭉 갈아서 걸쭉하게 먹고 나가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유동식, 갈아낸 탄수화물류의 음식을 드시는 게 건강에도 안 좋고 다이어트도 상당히 안 좋아요. 이렇게 목 넘김이 좋은 음식들은 이제 유동식이라고 하고, 목 넘김이 힘들고 씹기 좀 힘든 음식을 고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동식을 자꾸 드시면요, 혈당 수준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갑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위와 장을 통과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될수록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아주 빠르게 치솟아 올라가죠. 그럼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면 또 인슐린이 그만큼 또 나오게 돼서 인슐린이 이제 포도당을 잡아내리면서 이 세포 속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이 차곡차곡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동식을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유동식 대신에 씹어 드셔야 돼요. 씹어 드시는 음식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단백질 위주로 씹어 드신다면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씹어 드시는 음식을 천천히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일단 바쁜 아침에는 이제 천천히 씹어 드리라는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20분 정도가 지나야 뇌에서 내가 배가 부르구나 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빨리 먹고 나가는 5분 10분에 갑작스럽게 빨리 먹고 나가는 이런 음식들은 식욕을 느끼기도 전에 식사 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침을 먹긴 먹었는데 출근해서 조금 지나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아서 또 편의점 들려가지고 또 맛있는 또 탄수화물을 또 먹게 되죠. 이러면은 혈당 스파이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혈당 스파이크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식사가 가장 좋은 식사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혈당을 오르게 만들고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갑작스럽게 우리 몸의 혈당을 쭉 올려요. 그러다가 인슐린이 나오면 또 잡아내려요.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된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쇠모처럼 뾰족뾰족해진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뾰족뾰족해질수록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 몸에 체지방을 축적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혈당 스파이크가 나왔다가 떨어지는 요때 우리 몸은 극심한 배고픔과 허기감을 느껴요. 심한 경우에는 그 반응성 저혈당이라 그래서 손도 떨리고 막 정신도 멍해지고 막 불쾌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짜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아침에 정제된 유동식으로 먹고 나가신 분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10시, 11시 정도 되면 또 배고파요. 그러면 또 손에 잡히는 게 탄수화물들이니까 이제 탄수화물들을 초콜릿, 사탕 이런 거를 꺼내 먹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류 중에서도 유동식이 가장 나쁩니다. 그래서 유동식은 흔히 말하는 죽, 그다음에 뭐 누룽지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갈아 만든 음료는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들을 갈아 만드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씹어 드시고요. 이 씹어 드시는 이유는요, 갈았을 때는 우리의 이에서 씹는 것보다 훨씬 많이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다 파괴돼요. 그러면 위장에 들어가면 그만큼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것, 야채는 괜찮은데요, 과일을 갈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일을 갈아 드시는 것, 또 과일을 즙만 드시는 것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것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요, 우리 몸의 흡수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과일은 과당이라는 당을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간으로 직행을 해서 지방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정상인 분들이 뭐 과일을 먹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비만인 분들, 대사장애가 있는 분들은 과일 드시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과일 중에서도 과일을 즙으로 만들거나 갈아 먹거나, 그리고 또 더 나쁜 건 말린 과일을 먹거나 하는 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유동식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과일을 갈아서 후루룩 먹고 나가는 요런 습관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대사 질환으로 가게 만들고 또 다이어트도 막는, 다이어트도 방해하는 이런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고형식을 먹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고형식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단백질 위주로, 만약에 콩류를 드셨다 그러면은 이제 대두나 낫또 같은 것들을 씹어 드시고, 그리고 오래 씹어야 저작근이 활성화되고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중요해요. 아침에는 턱을 사용해서 꼭꼭 씹어 드시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